자, 시작합시다. 오늘 먼저 나가야 될 거는 33번부터 나가야 하죠. 네, 내신. 어? 했잖아요. 33번 했었나? 저그 토요일 아, 맞네. 이거 했었네. 그러면은 34번을 해야죠. 34번은 안 했잖아, 그죠? 했었나? 34번은 안 했었잖아, 그죠? 34번부터 또 얘기를 해보는데, 좀 우리 수업 방식이 이제 이전하고 다르게 좀 너희들이 직접 해석을 좀 해보고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각자 어떻게 지문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는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수업으로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문장, 구문 분석을 이제 우리가 중심된 포커스로 두진 않을 거야. 물론 필요하면 할 건데, 이전 수업에서는 모든 문장들을 싹 다 구문 분석을 해가지고 그 구문 분석을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하고, 해석을 토대로 해서 논리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 지문이 대조인지 반복인지를 파악을 해서 선택지까지 분석을 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지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저거 베버죠. Weber's law concerns the perception of difference between two stimuli. 이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들어가 봅시다. 먼저 건우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웨버는 사람인가요? 베버는 사람입니다. 두 개의 자극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웨버의 법칙과 관련돼 있다. 의미는 맞는데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그죠?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했어.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베버의 법칙은 두 개의 자극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첫 문장을 읽자마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베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고유 명사는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의 자극 사이의 차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두 개의 자극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자극 사이의 차이가 뭐냐,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글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글을 읽을 때는 그냥 내가 해석 잘해서 거기서 말 이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 바를 통해서 선택지를 고르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 있는 등급의 최상권은 3등급 정도밖에 안 돼. 일반적인 한국 학생들의 특성상. 여기 위로 더 치고 올라가려면 글을 읽었을 때 아, 내가 이 글을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글을 읽음으로써 두 개의 자극이 뭐고 그 차이가 뭔지를 내가 규명해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It suggests that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the 1 millimeter difference when we are looking at lines 466 millimeter and 467 millimeter in length, but we may be able to detect 1 millimeter difference when we are comparing a line 2 millimeter long with 3 millimeter long. 겁나 길죠? 자, 이건 좀 분석을 해줄게 내가 서비스 차원에서. 원래는 다 하는 거지만. 자, 이시 주어, suggest는 동사, 그쵸? 그 다음에 대절은 목적절이 되는 거죠. 이 정도 분석은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든지 간에.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냐? 뭐 크게 보자면 여기 끝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when we a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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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왼절. 또 when we are comparing a lin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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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까지 또 왼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절 이하의 we가 주어, 그 다음에 might not be able to detect까지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when 접속사, 여기서도 when 접속사 이렇게 오죠. 그리고 we가 주어,
그리고 are looking at이 동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ines, 그 다음에 뭐 이렇게 466mm짜리, 그 다음 467mm짜리 in length. 길이가 저렇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but 접속 부사가 와서 we may be able to detect a 1mm difference. 여기서도 지금 주어, 동사, detect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어 되는 거고 다시 이 when 뒤에 we 주어 are comparing 동사 a line 2mm long with one 3mm long. 이 부분이 또 전면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하지. 근데 뭐 분석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우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한 가지만 더.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대시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목적절이 되는 거죠. 이 써졌을 때 기본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 뭐야 1mm의 차이를 더 뒤에부터요. 뭐야 그것은 우리가 466mm 그리고 467mm의 길이를 찾을 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looking at이니까 지각 동사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 for이 아니고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아마 그 1mm의 차이를 탐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탐지하지 못할 것이지만 것이지만 우리는 아마 그 1mm의 차이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거야. 2mm의 길이의 줄을 3mm 길이의 줄과 함께 비교를 할 때. 얘들아 이 내용 이해되니? 설명해 볼 사람.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해석하는 것보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는 사람? 저 솔직히 잘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한 거 없어요? 오케이. 다른 사람들 설명해 볼 사람. 작은 차이는 구분할 수 없지만 좀 더 차이가 크게 되면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해야 돼. 이게 뭔지. 너희가 스스로 이해해야 되거든.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너희들이 근데 스스로 뱉어내야 돼. 이게 뭔 소리인지. 잘 한번 읽어봐. 시간 줄게. 다시. 466mm랑 467mm의 차이는 구분하지 못하지만 2mm랑 3mm 차이에서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그렇지. 정확히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두 개의 자극이라고 했는데 말이 자극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런 거야. 봐봐. 지금 이게 466짜리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게 467이야. 구별 잘 되니? 잘 안 되죠? 자, 근데 이게 2짜리야. 그리고 이게 3짜리야. 어때? 구별되니? 구별되죠. 이런 뉘앙스인 거야. 저거 그러니까 뭐 크기 차이 뭐 탐지하는 거는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아니 뭐 말할 거 있으면 다 말하세요. 지금 수업 목표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게 하는 거. 가연이도 말해봐.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되는지. 한번. 근데 왜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왜요라는 게 무슨 말이지? 아니 왜 저렇게 어? 왜 저렇게 아니 그림처럼 실제로 저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지. 아니 근데 저는 근데 다 똑같지 않아요? 뭐도 그냥 1mm 차이잖아요. 내가 근데 사람이 말해, 사람이 뭔 인식하는 크기 차이는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지금 가연이가 말한 게 똑같이 1mm 차이는 맞는데 얘는 구별이 잘 안 가지. 근데 얘는 어때? 구별이 잘 되지. 왜 그런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겠지. 이 내용 이해됐어 이제? 이 그림은? 오케이? 그럼 된 거야. 따라와. 그냥 따라오면 되지 이제 뭐.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는 지가 얘기를 해주겠죠. 아무튼 자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이 그림에 대해서. 없죠? 그러니까 466하고 467일 때 이 1mm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 포착하기가 어렵다. 디텍트 오늘 외운 단어죠. 이게 포착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근데 2mm하고 3mm 차이에 나타나고 있는 1mm는 잘 구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야. 그럼 왜 이거 뭐 어쩌라고, 그죠? 얘기를 해주겠죠, 지가. 우리가 어떤 표현이 등장했을 때 이 얘기를 왜 하지?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없다. 왜냐면 뒤에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는 이거야. 두 개의 자극 사이의 차이.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죠. 두 개의 자극 사이의 차이가 도대체 이 베버의 법칙. 그래서 뭐 어쩌라고. 좀 더 가봐야 되는 거야. 자, another example of this principle까지가 이제 주어고 is that we can detect one candle when it is lit in an otherwise dark room. 이거 한번 해석을 가은이가 해볼까? 어떻게 돼요? 구문 분석 필요 없지 않니 이건? 필요하면 얘기하고. 이러한 다른 예시, 이러한 원칙이 다른 예시는 좋아, 주어까지 잘 봤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캔들이 리트가 뭐야? lit는 when it is lit, 그러니까 빛나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어, 동사, 보어가 되는 거야. 빛난다는 거야. 하나의 캔들이 빛날 때 그러니까 하나의 캔들이 빛날 때라고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어디에서 빛나는 거야? In an otherwise dark room. 다른 어두운 방. 그치? 왜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그 촛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다 어두운 곳에 있는, 그쵸? 그런 방에서 저 촛불 하나가 빛날 때, 그때는 촛불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can detect. 뭐? 그렇지, 탐지할 수 있다는 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글이 어느 정도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뭐야? 지금 다른 방이 다 어둡고 촛불 하나가 있어서 촛불 하나만 잘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은 이 상황과 유사한 거야, 이 상황과, 그러니까 얘를 A라 그러자. A 상황과 유사한 거야, B 상황과 유사한 거야? B. 그렇죠. B랑 유사한 거죠. 그러면은 이 글의 구조상 B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뒤에 A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측할 수 있죠. 어떻게? 봐봐. But when one candle is lit in a room in which 100 candles are already burning, we may not notice the light from this candle. 건우가 한번 해석해봐. 어떻게 돼? 하지만 하나의 촛불이 켜질 때 100개의 촛불이 이미 타고 있는 방에서 우리는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이 촛불로부터 나온 빛을. 이거 뭔 소리인지 이해돼, 얘들아? 이해되지? 방금 전에 여기 B에 유사한 얘기가 어두운 방이 있는데 그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가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으면 그건 잘 보인다는 얘기를 했었어. 근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촛불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막 있어.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 이 촛불들로부터의 빛을 잘 포착하지 못할 거래. 어떤 촛불? 하나의 촛불에서 나온 촛불. 그쵸? 왜냐면 다른 것도 다 빛나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 한자 성어로 표현하자면 군계일학 같은 거잖아. B 상황은. 그죠? 그러니까 한 마리의 그러니까 여러 닭 중에서 한 마리의 학이 빛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야? 학들이 여러 마리가 또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 자, therefore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또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글이 하고 싶은 베버의 법칙이라는 게 뭔지. 얘들아, 근데 참고로 빈칸이 어디냐? 이 편집이 지금 빈칸 달아. 맨 밑에 있어. 어디? 그 네. 샘플 뒤에. 여기? 오케이. 빈칸 딱 치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refore the just noticeable difference까지가 이제 J&D라고 하죠. 그게 very가 무슨 뜻이에요? very 변화하다. 그죠? 변화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varia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변수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하다, 변하는 거니까. 그리고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s. 여기가 이제 전면구가 되는 건데 해석을 해보면 뭐 JND라고 하는 것은 이 신호의 어떤 그런 강도의 기능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신호의 강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JND is greater for very loud noises than it is for much more quiet sounds. 이 부분 진우가 해석해볼까? 예를 들어 JNE는 그 뭐야 매우 큰 소리들에서 아니다.
예를 들어 JND는 훨씬 작은 소리 여기 이리스를 어떻게 읽어? 이리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 알면 되잖아. 이시 뭘 가리키고 있죠? 이시 어. JND인가요? 그 JND지 뭐. 그죠? 그것은 훨씬 바로 인식 가능한 차이 뭐 이런 거잖아. 그것은 훨씬 그 조용한 소리 에서보다 더 큰 소리에서 훨씬 잘 작용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를 좀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것까지도 마저 외우고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지 나도 확인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인식 가능한 노티서블이니까 바로 인식 가능한 그런 차이가 JN인데 이 바로 인식 가능한 차이는 그 바로 인식 가능한 차이가 훨씬 더 작은 소리일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큰 소리일 때 더 확연하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뒤에 넘어가 볼게. When a sound is very weak, we can tell that another sound is louder even if it is barely louder. 이거는 가연이가 이렇게 봐. 소리가 매우 약할 때 우리는 알 수 있다. 다른 소리가 더 클 때? 만약? 그러니까 소리가 매우 약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또는 여기서 텔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텔이 구별하다 뜻이 있거든요, 영어에서. 그래서 뭘 구별할 수 있냐면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라는 걸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야. Even if it is barely louder. barely가 뭐죠? barely? barely. 그러니까 거의 원래 barely는 거의 뭐뭐 않다 이런 뉘앙스인데, 그러니까 비록 그것이 겨우겨우 큰 소리이지만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큰 소리일지라도 그 소리가 이제 어떤 소리가 옆에 있는 소리가 너무 약할 때는 그 큰 소리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다음 넘어갈게. When a sound is very loud, to tell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it has to be much louder는 건우가 해석해보자. 투부정사 뭐라고 해야 돼요? 투부정사? 말하는 것, 투부정사의 명사절복이잖아. 소리가 매우 클 때 다른 소리가 훨씬 크다고 말하는 것은 더 큰 소리를 가진다. 잠깐만, 여기서 명사절법 아니라 부사절법이야. 미안. 그래서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훨씬 더 커져야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작을 때는 조금만 더 커도 그게 더 큰 소리로 들리는데, 근데 만약에 소리가 이제 클 때 그 소리가 훨씬 더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훨씬 더 커져야 한다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thus, Weber's law means that it is harder to distinguish between two samples. 이거는 이제 진우가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그러므로 베버의 법칙은 의미한다. 그것이 두 경우 사이에서 구별하는 것은 잠시만요. 가주어인가요? 뭐해? 대절의 이시 가주어가 아니죠. 그거 너 판단하면 되잖아. 그 정도는. 네. 두 샘플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경우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두 개의 경우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조금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 이제 두 개의 자극 사이의 차이를 이제 보는 것이 바로 베버의 법칙과 관련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예시가 466과 467mm 이 두 개의 길이가 있는 것 사이에서의 1mm 차이는 이제 구별하기 어렵다 그랬어. 근데 2mm와 3mm 사이의 차이는 이제 구별하기가 조금 쉽다.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좀 더 눈에 띄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야? 이렇게 어두운 방에 있을 때 한 가지 촛불을 포착하는 것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른 촛불들도 이렇게 다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한 가지 촛불만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just noticeable difference varies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s. 그래서 이 JND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로 인식 가능한 그런 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의 신호의 이 강도의 기능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하는 거를 얘 같은 경우에는 포착하기가 쉬웠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포착하기가 쉬웠어, 어려웠어? 조금 애매했단 말이야. 또 얘 같은 경우에는 포착하기가 쉬워서 어려웠어? 포착하기가 약간 애매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포착하기가 쉬웠고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타나고 있는 이 시그널의 강도, 스트렝스의 차이에 따라서 JND라고 하는 것은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하는 얘기도 뭐야? 만약에 소리가 너무 이렇게 약해. 그러면 우리는 that another sound is louder.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대. Even if very louder. 그게 별로 안 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어떤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할 때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하나의 소리가 커. 근데 다른 소리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그것은 훨씬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just noticeable difference,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두 개의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두 개의 강도가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둘 다 세버려. 비슷한 정도야. 그럼 거기서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워. 어렵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두 개의 강도 사이가 막 둘 다 엄청 세진 않아. 둘 다 그냥 약해. 약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경우에 어때? 구별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강도가 둘 다 세지면 구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고, 쉽게 말해서 아까 even louder 하잖아. 더 커져야 된다고. 근데 두 개의 강도 사이가 이렇게 약해. 그런 경우에는 발견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알겠어요? 자, 이 글은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 for example이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거지. 예시는 곧 무슨 구조다? 반복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앞에서 한 얘기를 결국 똑같은 얘기를 여기다 발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모의고사 상황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좀 더 용이했느냐, 여기 있는 거를 이해하느라고 머리를 쥐어싸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이 앞에서 한 것처럼 강도가 센 경우에는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고, 강도가 약했을 때는 오히려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쉬워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얘기가 뭐야? JND라고 하는 것은 그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 얘기를 뒤에 똑같이 바르고 있구나. For example, therefore 다 뭐를 나타내는 표지예요? 사실은 반복 구조를 나타내는 표지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런 표지들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험 상황에서 시간을 무조건 세이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말은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강도가 어때? 이 베버의 법칙은 이 두 개의 샘플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강도가 굉장히 큰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얘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을 만들어 봐야 되겠지. 여기 빈칸 있는 거 맞지? 맞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얘기해 주자면은, 어떤 빈칸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빈칸이 오는 경우는 그 글의 주제 또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강도가 셀수록 구별이 어렵다. 그죠? 그런 얘기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선택지로 들어가 봅시다. 1번. If their measurement units are not clearly determined. 만약에 근데 여기 콤마 있냐 혹시 얘들아? 없어요. 여기 콤마 없었어? 여기 샘플스 여기 콤마 아니었어? 없어요. 아니야? 그냥 끝난 거야 여기서 문장? 네. 오케이. 내가 편집을 지금 잘못 가져와가지고. 문장이 끝나진 않았는데 쉼표는 없어요. 내가 가볼게. 잠깐만. 문장이 끝나진 않았어요. 아이 뭐야 씨. 끝난 게 아니었네. 아니야. 오케이. 야 내가 잘못 가져온 거니까. 여기 이제 빈칸이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버의 법칙은
어떤 경우에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게 되는 거야. 강도가 센 경우. 아 내가 이게 점이 찍혀 있어가지고 나도 지금 약간 혼란이 왔는데 강도가 센 경우는 알겠죠? 강도가 센 경우에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보이죠? 몇 번일 것 같아요? 정답 나온 사람? 아무도 안 나왔어? 정답. 풀었어. 정답은 4번이죠, 4번. 근데 이게 객관식이래. 이 모의고사에서는 선택지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는 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구문 분석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 이상으로 유형론 그리고 모의고사 풀이 방법론을 너희들이 체화시키기 위해선 선택지를 보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 너희 지난번에 느낀 거 있죠? 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많이 느끼잖아. 선택지 보면서 아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서 출제 기법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보는데 자 여기 지금 들어와야 될 말이 강도가 센 경우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1번 If their measurement units are not clearly determined 만약에 그들의 측정단. 그렇지 측정하는 단위가 명확하게 결정되었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데 강도가 센 경우랑 상관이 전혀 없는 선지입니다. 알겠어요? 빈칸 추론의 제1원칙이지 뭐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기억나는 사람? 빈칸 추론의 제1원칙은 뭐야? 그 위에 모든 내용을 들어갈 그렇지. 대입하지 마라. 빈칸에 이 선택지를 절대로 대입하지 말라는 게 빈칸 추론 문제풀이의 제일 원칙입니다. 물론 시간에 내가 너무 없어, 졸라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때는 그래 뭐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대입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정석적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3등급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 대입법을 쓴다라는 것은 그것은 난 자멸할래요 라고 하는 얘기라고. 왜? 여기 나온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어떤 단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기에 끌리게 돼 있어. 사람 심리가 그래. 그치? 익숙한 것이 정답처럼 보인다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익숙한 게 정답이 아니야. 명심해. 1년 내내 명심해. 내년 수능 볼 때까지. 익숙한 게 정답이 아니야. 알았어? 그럼 뭐가 정답이야? 내가 이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추론해낸 게 곧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미리 만들어보고 그 만들어본 말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라는 거야. 알겠지? 이 방법은 내가 이제 수험생 때부터 고전적으로 쓰여왔던 방식이야.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어기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검증되어 있는 빈칸 추론의 기본적인 이 풀이 방법 자체를 거부하는 거라고. 그 외에 뭔가 추가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는 없어. 빈칸 추론은. 알겠지? 익숙한 게 정답이 아니다. 자, 2번. As long as both rely on human measurements and judgment. 그래서 이 양쪽 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샘플 사이에 어떤 그 보스 두 개의 샘플이 인간의 측정과 판단이죠. 저지먼트 판단. 그래서 측정과 판단에 의지를 하는 한 as long as라는 표현 기억해 둡시다. 뭐뭐 하는 한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샘플이 인간의 측정과 판단에 의지하는 한 이런 표현입니다. 어때? 2번 괜찮아? 상관없는 얘기죠. 왜? 우리의 기준은 뭐야? 강도가 센 경우를 발견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 처음에 설정했잖아. 두 개의 자극이 있어. 뭐 466, 467, 2, 3 이런 식으로 자극이 있었을 때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을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견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너무 큰 경우에는 발견되기가 어렵고 좀 작은 경우에 발견하기가 쉬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3번. As the researchers' observation method has any little variation. 그러니까 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observation이 무슨 뜻이에요? observation. 관찰이죠. 관측 또는 뭐 이 사람들이 뭐 확인하는 거 그런 것들 그 방법이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any는 이제 부정 표현일 때 오는 표현이죠. little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관측 방법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죠? 다 개소리죠. 4번. When those samples are larger or stronger levels of the stimuli. 자,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 샘플들이 larger and stronger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더 크고 더 강한 수준에 있다라는 거야. 자극이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 차이를 분간하기가 어렵다. 정확히 들어봤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반복 구조로 쉽게 풀어내는 문제였어 사실은. 5번. When they belong to totally different categories of stimuli. 그것들이 다른 범주. 캐테고리는 범주잖아. 그래서 자극의 다른 범주에 철저하게 속해 있을 때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얘도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구성 원리를 잘 봐봐.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더 있어. 뭐야?
만약에 조금 이 문제를 어렵게 냈고 싶었다 그랬으면은 반대되는 선지가 하나 정도 들어가야지. 반대되는 선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상한 소리를 집어넣고 딱 하나 강도가 센 경우다 라고 해서 문제를 4번 정답 나오게 설계를 해놓은 거야.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어떤 식의 선지가 추가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강도가 약한 경우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 우리는 이 글을 읽고선 헷갈릴 수가 있는 거야. 강도가 센 경우가 A, 강도가 약한 경우가 B. 그래서 강도가 강한 경우 A가 분간하기가 어렵다라는 논리를 파악을 잘 했다면은 4번으로 갔겠지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자극이 약하니까 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인가 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제 바로 반대되는 선지로 가서 그냥 오답 처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너희들이 쉽게 보라고 상관없는 거 위주로 갖다 발라버린 거고 정답은 명확하게 그래서 4번에 나오는 원리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질문. 너희들한테 더 많이 시켜봤어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조금 막 이상한 막 실험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복잡하게 튀다 보니까 내가 정리를 한번 싹 해줘버린 거고 집에 가서 역시 또 너희들이 복습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느냐 너희들이 그 기본적인 거야. 이제 이런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이 글을 딱 놓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해석 예쁘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더군다나 이제 수험생 얼마 안 남았잖아. 몇 달밖에 안 남았잖아. 그런 상황이라면은 기본적인 게 뭐야? 당연히 여기 읽어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시험을 칠 때 지문을 추적해 나갈 건지 어떻게 트랙트해 나갈 건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거 두 개 자극 사이의 차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읽어가면서 어떤 걸 우리가 포착을 해야 돼. 어떤 경우에는 able to detect가 가능했고 어떤 경우에는 not able to detect. 그래서 이 두 경우가 나오고 있는 케이스 하나와 그 다음에 하나의 캔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두운 방에 있을 때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리고 100 캔들이 있을 때 우리가 not notice 하는 경우. 그래서 not notice 하는 경우는 not able to detect하고 연결시켜버리고 maybe able to detect 같은 경우는 can detect하고 연결시켜버리고 그래서 이게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A, 분간할 수 있는 경우가 B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각각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not able to contact, not notice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다고요? 너무 자극이 많았잖아 이런 경우는. 근데 노티스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다고요? 약한 경우였잖아. 하나밖에 없고 1mm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2, 3mm밖에 안 되는 경우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명확하게 딱 나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보면 반복 구조가 맞는데 디테일이라는 한 측면에 있어서는 대조 구조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자극이 센 경우와 자극이 약한 경우.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소리가 약할 때는 그냥 크면 큰 건데 소리가 하나가 커버리면 훨씬 더 커져야 된다.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고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for example하고 therefore 풀이 기법이잖아. 그치? 그래서 예시는 반복이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적용을 했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가 글을 볼 때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글을 들어가야지 그냥 내가 해석 예쁘게 해서 말 예쁘게 만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알았어요? 그 구조 분석, 구문 분석, 그러니까 구문 분석, 너 주어 동사 이건 기본이고 해석할 수 있는 거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수능이 원하는 건 우리가 글을 볼 때 그 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읽어낼 수 있냐고 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이 대조라는 것과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가 만들어낸 무슨 요행 같은 요령이 아니라 글을 쓰는 기본적인 원리야 이게. 그렇지 않겠어? 대조라고 하는 것도 뭘 위한 거야? A하고 B가 있을 때 내가 B를 좋아해. 그러면은 B를 강조하고 싶어서 A라고 하는 대조되는 대상을 가져온 거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내가 굳이 비교할 만한 대상은 없지만 A라고 하는 거를 알파라고 얘기하고 알파 프라임이라고 얘기하고 A 프라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막 써놓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글을 읽으면 어때? 똑같은 소리하고 있는 걸 똑같다고 판단을 못하지?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 솔직히 여기서 for example 이하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소리 하는 거라고 바로 딱 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해내고 있다고. 사실 그래 봐봐 조금만 더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시험 상황에서 여기서 for example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지워봐. 그냥 지워. 너 꺼져봐. 조용히 해봐. 그만해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뭐야? 베버의 법칙은 그래서 더 구별하기가 어렵다. 어떤 경우 자극이 큰 경우에 그거 뭐만 봐도 알 수 있어.
구별하기 어렵다. 이거만 그냥 가서 봤으면은 뭐야 100 candles 그 다음에 이거 뭐야 466, 467 이 두 가지만 갖다가 여기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자극이 큰 경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정답은 4번으로 나와버리는 거지. 이건 굉장히 빠르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이 질문에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엑기스는 다 끄집어낸 것 같아. 자 질문 없지? 없으면은 좀 쉬었다가 또 나머지 질문들 더 보자.